경제가 더 앞서 있느냐, 뭐 선거가 더 앞서 있느냐, 그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다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그 바톤을 받아서 돈을 엄청나게 쓰긴 했지만 결국은 되돌려 세웠고 지금은 미국만큼 경기가 강하고 센 나라가 없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들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반기가 뒤로 가면은 침체의 그림이 혹시 남아 있나? 적어도 중하위권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최근에 걱정할 만한 것들을 보는 게 적어도 15만 불 이상 연봉을 받았던 미국에서, 그러면 고액 연봉자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재취업이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분명 뒤로 갈수록 나타날 수 있어서 소비가 영원히 갈 거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경계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회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코인 얘기도 했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주식도 미국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우려의 벽을 타고 좀 많이 상승을 한 레벨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3월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좀 뭘 봐야 되는지 오늘 또 고견 듣고 싶어요.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뭐 일단은 그 미국 드디어 대선 표가 짜졌습니다. 그렇죠. 예, 리턴 매치가 짜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보통 미국의 선거가 있는, 특히 대선이 있었던 해에 과거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선거의 해라고 할 만큼 정말 전 세계에서 선거가 많이 치러지는 해로 알려져 있고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미국에 시선 집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집중.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미국 투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길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대선 때도 늘 올라서 끝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보시면 이게 1961년도부터 보통 1950년, 61년 이후부터 보는데 그 미국 대선 선거해가 보면은 지금 녹색 선하고 검정색 선, 붉은색 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0년간 대략 15번의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항상 올라서 대충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녹색 선은 연초보다 연말이 플러스로 끝난 게 이제 녹색 선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 그런데 낮은 이유는 당연히 뭔가 마이너스 하락장으로 끝났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붉은색 선이 그 15번의 60년 동안 15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단 2번이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 하락장이 매우 심각해서 전체 평균을 저렇게 많이 좀 끌어내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이 업계 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2000년도 이후 소위 닷컴 버블이 무너졌던 거 기억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던 거. 그 두 번이 사실은 대선이 그때 다 있었고요.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2000년도는 클린턴에서 부시로, 그러니까 아들 부시죠.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었던 해고, 2008년도는 그 부시가 8년 끝나고 난 다음에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는 그 두 번의 큰 해 때 위기가 왔었고 그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심각하게 좀 했었었다. 2000년도는 9.1% 빠졌지만 사실 2001년도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 어쨌거나 이 두 번이 미국 대선에는 상당히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대통령이 좀 바뀔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마침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좀 과거의 그런 기록들이 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올라와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은 좀 뭔가가 뒤가 좀 뜨뜻한 좀 미심쩍은 그런 게 좀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선이 있는 해 평균도 그렇고 그런데 재선이 될 경우가 있을 거고 바뀔 경우가 있을 건데 이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 이런 걸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소위 대통령이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은 그 연임제라는 게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이제 시작됐냐면 1951년도부터 이제 헌법 개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4년 하고 4년을 더 하게끔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관대하게 해줬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해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연임이 성공하는 그 해에는 지수가 훨씬 더 좋았다. 그게 이제 3번 차트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그해 집권당이 승리하면 거의 이제 10% 정도 지수가 올라서 끝났고요. 근데 집권당이 패배하면 결국은 바뀌면 생각보다는 올라서 끝나긴 하지만 변동성이 되게 심한 한 해를 겪는다. 뭐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잘 다졌던 정책 방향성이 연임이 되면 그 이후 4년도 유지될 거라는 걸 그냥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안도감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 4년간 믿고 쭉 해왔던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 사실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더 긴 거죠. 1930년부터니까 거의 90년, 100년 가까운 그런 차트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제나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선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서로 이게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통상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경제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지만 반면에 선거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뀔 것 같으면 기업들이 일단 모든 투자를 멈추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껏 투자했는데 정책이 바뀌어갖고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이래서 기업들의 투자 측면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는 좀 덜하지만 기업들 측면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뀐다는 큰 것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특히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인기를 놓고 보면 이번 차트를 제가 이제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어쨌거나 작년 엎치락 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바이든이 사실은 지금 첫 번째 임기이고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인기가 지금 확실히 월등히 좋은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뒤로 갈수록 좀 그러니까 일단 프리즈닝 된다고 하죠. 멈춰서 갖고 관망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투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것이 다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선순환이보다는 악순환이죠.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멈춰서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그런 관망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보자 하는 심리.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앞선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많지만 그래도 확정이 두 후보가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침체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하고 임기 내내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성과가 있었는데도 평가가 좀 박하다라는 쪽으로 좀 억울해하는 것도 같고요. 경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더 앞서 있느냐, 뭐 선거가 더 앞서 있느냐, 그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그 바톤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미국 경기를 어쨌든 돈을 엄청나게 쓰긴 했지만 결국은 되돌려 세웠고 지금은 미국만큼 경기가 강하고 센 나라가 없잖아요. 정말 저희가 전에도 한번 와서 부럽다고도 뭐 했던 뭐 이런데 상당히 부러운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바이든의 인기가 이렇게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좀 헷갈리긴 한데 이제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들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반기가 뒤로 가면은 침체의 그림이 혹시 남아 있나?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그걸 전혀 상정해 두고 있지 않는데 네. 일부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거의 무착륙으로 다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쪽 진영으로 다 쏠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미국의 침체는 갑작스럽게 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트럼프가 되려고 하면 혹시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원래 침체라는 건 지나놓고 봐야 알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침체가 오면 정말 트럼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건 확실한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대선 역사상 지금 110년을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나 그 전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나 작년 네. 합쳐서 2년 내에 침체가 발생을 했을 경우 단 한 번도 그 당시의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두지 않고 교체해 버린다. 미국의 국민들이 딴 건 몰라도 그 시민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1912년대 제일 첫 번째 이제 단임했던 게 테프트라는 대통령이에요. 아마 혹시 국사나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슬라 테프트 거기에 테프트입니다. 가스라 테프트의 그 테프트 대통령입니다. 네. 테프트 미략 그 공화당 당시의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후보, 네. 그다음에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트럼프. 이때도 사실 짧은 2020년대에 짧은 정말 한 달짜리지만 침체가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면 이건 어느 당이냐의 이슈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해의 침체, 대통령이 있는 기간 중에 침체가 왔을 때는 110년 역사상 단 6번의 연임 실패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침체가 있었다. 그 좀 새겨볼 만하고 그래서 역으로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시장에서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는 침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역으로 그거를 혹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지 여부가 거꾸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약간의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침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뭐 침체는커녕 경기는 상당히 지금 좋게 흘러가면서 증시도 높은 레벨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실업률이 갑자기 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고용 지표를 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실업률과 관련해서들 얘기들을 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업률은 서서히 떨어지고 서서히 올라가지 않고요. 떨어질 때는 대체로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올라갈 때는 그 아마 차트를 어디서든 다 보실 텐데 바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소비하고도 비슷한데 사람을 기본적으로 고용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갑자기 실직자들이 막 갑자기 양산되는 거죠. 대체로 그때가 침체가 대체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비가 둔화되고 실업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뒤놓고 이게 침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놓고 보면 소비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계의 부채는 역대급으로 낮아서 왜냐하면 2008년도에 워낙 뛰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라죠. 워낙 자기 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만큼 사실 그 미국 가계의 부채 구조가 좋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단단한데 적어도 중하위권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소위 이제 애닉도트 하다 그러죠. 일화적인 그러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최근에 걱정할 만한 것들을 보는 게 적어도 15만 불 이상 연봉을 받았던 미국에서 그러면 고액 연봉자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재취업이 쉽지 않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게 좀 걱정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쪽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앞서는데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고용을 더 늘릴 거야라는 대답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실업률이 지금 방향성은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의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내 돈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용으로 좀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이 고금리를 고스란히 맞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BNFP 같이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같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분명 뒤로 갈수록 나타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가 영원히 갈 거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경계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이 적당히 식고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게 긍정에서 우려가 되는 그 시점 여기를 좀 그래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고 그 안에서 선거의 해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IT도 있고 빅테크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잖아요. 요 별로는 성과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이걸 왜 이번에 그 차트를 갖고 왔냐면 저도 네. 이제 조사해보다 재밌었던 게 지금은 온통 대형주, 특히 빅테크, 네. M7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 쪽 더 좁혀지죠. 점점 좁혀지고 있죠. 지금 그때 제가 M7이 그 영화가 결말은 3명 살아남다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꾸 탈락자들이 네. 나오고 있죠. 지금 한 달짜리로 놓고 보니까 M2만 남았던데 시장을 이기는 게 저기 그 엔비디아하고 메타 정도밖에 네. 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화대로 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대형주가 너무 목에 차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엔비디아나 이게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대선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끝났을 때 지금 침체가 안 온다는 게 대세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그나마 희망은 그다음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끝나고 나봤더니 더 높게 끝나더라.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 대선회를 제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하려고 좀 좁혀왔습니다. 네. 1992년, 96년, 2000년, 2004년, 8년, 12, 16, 20. 총 이렇게 한 6개, 7개 갖고 왔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미국과 거의 연동되는 이제 일단 방향성을 보인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빠질 때 어차피 우리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를 때 보면 확실히 우리도 같이 오르고요. 근데 그 확실한 거는 지금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고 붉은색 막대기가 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S&P 500 대형주 지표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러셀 2000 대표적인 그 소위 중소형주 지표입니다. 근데 노란색 선이 보면 2012년, 16년, 20년 다 보시면 초록 그 녹색 선보다 파란색 선 그 막대보다 더 높게 끝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그때가 우리나라는 또 상당히 좋았었던 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흐름이 과거의 패턴이 다시 유지가 된다면 올해는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가 되게 좋게 시작해 보이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소위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높게 끝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히 지금 글로벌 펀드들도 미국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비중을 늘리는 모양새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과거의 흐름은 관심을 꼭 갖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섹터는 어떻게 볼 건지 누가 되면 어떤 섹터가 유리하고 이게 이제 분석으로 심심찮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AI라든지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정책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제약 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이 보험과 연결되어 있고 보험 수가 우리로 따지면 이게 다 거기에 그 소위 얼만큼 더 보장을 해줄 거냐 할 거냐에 따라서 팔릴 수 있는 약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제약 바이오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민주당이 될 때가 훨씬 더 제약 바이오가 좀 좋았던 경향이 있고요. 공화당이 됐을 때가 조금 안 좋았던 경향은 분명 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지금 제약 바이오가 지금 화랑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특별한 경우 그거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 상당히 제약 바이오가
고생했어요. 헬스케어 쪽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론이 작년 말부터 있었고 소위 대형주 중에 또는 소위 그 성장주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성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소위 IT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위 비만 치료제 같이 유럽 쪽은 그래롤라 해갖고 오히려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유럽의 지금 증시 강세를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3년간 헤맸다. 두 번째로는 성장주로서 볼만한 그러한 이제 대형 그러한 그 키 플레이어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주를 끌고 가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뒤로 가면 그것은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상당히 좀 악재로 다시 부각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들이 발표하는 정책의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꼭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또 전통 에너지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결론 이게 왜냐면 약간 통념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저도 이제 많이 듣고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생각해보다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뭘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통념과 실제 주가는 좀 다르다가 결론인데 뭐냐면 트럼프 2016년에 되고 일단은 그때 한 달 전부터 주가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정작 트럼프 되고 나서는 시장에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단 통념과 달랐던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그 당시에 내세웠던 게 신재생 에너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가짜 뉴스다라까지. 트럼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그 직공기도 했지만 이 석유 산업을 포함한 전통 에너지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이쪽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 표가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4년 동안 그렇게 밀었던 전통 에너지 그렇게 때려잡 왜냐하면 또 신재생 에너지는 오바마 때 열심히 밀었던 거기 때문에 때려잡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집권기 때문에 보시면 차트가 신재생 에너지는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끝났고 전통 에너지는 우하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쩌지 못했다. 근데 거꾸로 바이든은 기후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을 만큼 신재생을 열심히 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어찌 보면 거꾸로 때려잡고 싶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바이든 집권기 동안 전통 에너지는 완전 우상향했고 신재생 에너지는 완전 우하향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미리 움직여서 현재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 주가의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사이클이 너무 지금 빨리 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거는 산업의 사이클.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중간쯤 와 있는 거냐? 말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고유 산업의 그 기본적인 그 산업 사이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선반영한 주가의 현재의 수준, 내가 어느 쪽 와 있느냐,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책들만 놓고 투자하시다가는 이렇게 뒷북을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정책도 안 볼 수는 없겠죠.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과 네,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 가능성은 다 두고 봐야 되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특히 우리나라, 일본이라든지 크게 늘릴 거다. 뭐 이럴 가능성도 또 있어서 방산 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볼 수 있는 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표님?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또 아주 더 옛날로 돌아가긴 하지만 소위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GDP에서 그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0%가 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8에서 거의 냉전 시대 때. 그것이 되돌려져서 소위 전 세계 세계화, 뭐 물결, 평화 모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지금 거의 3% 밑으로까지 내려왔거든요. 2%. 그러면 전체 GDP에서 8에서 10%까지 쓰던
방위비, 국방비가 2, 3%까지 지난 3, 40년간 30년이 뭐예요? 한 50년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에 따로 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돌아갔고 민간 투자나 소비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일컫는 말이 평화배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이제 피스 디비던드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그것이 전 세계의 경기도 살리고 각종 그런 그 산업들을 되살려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다시 제2의 냉전이 시대가 지금 돌아오는 건 분명하고 지금 미국이 미국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만약 트럼프 되면 당장 나토에서도 자기 역할을 줄이거나 심지어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국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그 소위 그 국방비 투자를 다른 뭔가를 줄여서 국방비 투자를 할 거고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다른 쪽 소비나 다른 투자는 좀 줄고 그 돈이 소위 이런 방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그림의 흐름은 좀 잡히는 거는 같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걸 얼만큼 또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예, 네. 그래서 방위비를 우리한테 넘기는 건 뭐 어쩔 수 만약에 그게 한다면 그게 우리 전체의 그러한 그 소위 그 세금 부담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안에서의 수혜와 그 다음에 손해 이런 거는 분명 항상 명과 암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팽팽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선전이 시작이 될 텐데 주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자료 바탕으로 또 설명 도와주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